2024년 3월 9일 저녁 10시, 지금 10시에요. 10시 요거 업데이트 시켜보면 요거 여기 그래서 네, 지금 현재 2024년 3월 9일 저녁 10시 13분. 우선 창세기 이전에 얘기를 조금 하고 가보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읽고 난 후에 추측 또는 결론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현대 인류는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 인류가 아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인류는 구석기 시대의 원시인 인류가 아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우리 현대 인류의 직접 조상이 아니고, 원시인은 이미 멸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현대 인류가 창조된 것. 지구의 탄생은 현재 학자들 주장에 45억 년 이상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원시인들도 아주 오래전에 몇 차례에 된지 모르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존재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멸종된 상태다. 현재 인류가 멸망할 때 이제 지구상에서 핵폭발이라든지 핵무기 전쟁이 있으면 언젠가는 현대 인류가 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어디쯤인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어디쯤인가? 추측을 좀 해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라랏 근처가 4대 강의 원천지,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는 증명이 됐고, 나머지 두 강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두 강이 불확실한데, 하나는 흑해 남부로 흘러 들어가는 강, 또 하나는 카스피의 서부로 흘러 들어가는 강. 요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확인이 안 된 그 강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자, 강의 근원지가 아라랏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라랏산 근처가 에덴 동산인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에 홍수 전에는 식물만 식량으로 음식으로 허용을 했지만, 홍수가 난 이후에는 동물도 식재료로 식용이 가능하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아담 이후의 현대 인류는 구석기, 신석기 시대가 아닌 청동기 시대로 바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현대 인류로 농경 사회를 이루고 도시를 이루고 또 도구를 사용한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고, 기술이 있어서 금속, 철, 동을 다룰 줄 아는 농기구를 제작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석기 시대에 사냥을 하고 가죽털 옷을 입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는 이미 기술이 있어서 청동기 시대가 바로 왔다고 보여져요. 자, 현대 인류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현대 인류의 직접 조상이 아니다. 자,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동쪽에 거주하며 청동기, 철기 시대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 노아 시대는 금속으로 만든 도끼, 칼톱, 망치들, 도구나 연장을 이용한 초대형 선박 제조 기술이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역에는 구바벨로니아 역사, 신할 땅의 구바벨로니아 역사가 주거지에서 유물들이 발견되고, 발견되는 홍수절의 흔적들에 보면 바퀴가 달린 마차가 있었고, 또 비즈니스 상업지역이 있었고, 사업을 했던
이제 상가들이 있었고, 또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집트의 역사가 있다. 3,000년 전, 기원전 3,000년 전. 또 더 오래전에 가나안의 여리고에는 고대 주거 약 7,000년 전, 기원전 7,000년지. 이 사람들은 다 현대의 조상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나오는 그 창세기 주요 사건들 보면, 여기 시대를 이렇게 보면, 자, 아담 출현 후 노아의 홍수까지, 아담 출현 이후에 노아 600세 때까지, 그러니까 노아 600세 때 홍수가 났는데, 홍수 직전까지 걸린 시간이 1656년이 걸렸다.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는 기록만 가지고서 계산했을 때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앞에 이런 부분들은 뭐 기록이 없으니까 몇 년 전이다 몇 년이다 그렇게는 단정하기가 어렵고, 요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상으로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홍수 직후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 후손이 이집트 이주할 때, 그때 시기가 1656년 기원전 1656년. 그래서 이 1656이나 이 56이나 숫자는 똑같지만 요거는 몇 년이 걸렸다는 그런 기간이고, 여기는 때예요. 때 1656년 기원전. 네, 이제 동일한 숫자지만 의미는 다르다. 홍수 직후부터 582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70인 이주자 명단이 있다 때, 이때 1656년도 기원전 이때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요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조상들이에요. 조상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자, 이집트 이주 후 이후에 210년이 지나서 기원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이때 모세가 80세일 때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로부터 나왔다. 자, 아담 현대 인류의 출현은 그냥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3894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까지는 1656년 기간이 걸렸다. 요때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는 165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기원전 2238년에 노아의 홍수가 났다. 이 계산은 오로지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에 의해서만 요 계산했어요. 족보 너무 길어서 그걸 다 기록을 못했을 거라고 보여요. 까마득한 옛날이기 때문에. 자, 방주가 정박한 아라랏산에서 내려와 땅의 모든 곳으로 분산이 됐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노아 및 노아의 아들 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 셈은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여겨져요. 여기 셈은. 왜 셈을 따지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셈은 가나안 쪽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또 그쪽 지역에 살았고, 그래서 살레망 멜기세덱. 셈의 후손의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따라서 문명 도시를 이루며 정착했다.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다. 이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는 홍수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문명을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자, 노아의 홍수가 2238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582년이 지나서 1656년 기원전, 요때에 야곱의 후손들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주했다. 그래서 이집트 이주 시기가 1656년 기원전. 이렇게. 자, 1946년 기원전, 노아의 홍수 후에 292년이 지났을 때, 이때는 아브라함이 출생했을 때요. 아브라함의 출생은 노아의 홍수 후에 292년.
이때 니므롯 왕이 40세 정도 됐고,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출생시부터 유아 아브라함을 제거하려고 계속 살해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세까지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10세까지 동굴에 피신 생활했다. 이 니므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피신했다는 얘기. 그 아버지 데라가 숨겼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 때에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끝내고 피난처를 이제 옮겨서 노아의 집으로 갔다. 노아 셈의 집으로 갔다. 또 거기에 또 에베르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 그때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숨어서 50살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살았다. 요 노아의 피난처가 노아의 셈의 집이 현재 예루살렘 근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요 살렘의 왕이니까 살렘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자, 아브라함 10살에서 49세까지 39년 동안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어디서? 노아의 집에서. 셈의 나이가 요럴 때, 노아의 나이가 요럴 때, 에벨의 나이가 요럴 때, 이때 이 집에서 먹고 살면서 39년을 지냈다. 자, 아브라함이 48세에 이때 기원전 1898년쯤에 바벨탑 사건, 탑 사건, 탑이라는 건 바벨이라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 위해서 왕한테 보고를 하고 왕의 승인을 받아서 탑을 지었어요.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야훼에 반대되는 그 일이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구가 흩어졌다. 도시건설 신할 땅 바벨로니아 얘기하는 거야. 니므롯 왕이 이때 88세. 이때 니므롯 왕이 88세. 그러니까 이 아브람 48세 때 바벨탑 사건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서 인구가 뿔뿔이 또 흩어져서 도시를 건설하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살았다. 요거 잘못 생각하면 바벨탑 사건이 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브람 사례로 이 사람들이 이미 벌써 다 출생한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났어요. 그때 왕이 시날 땅의 왕 바벨로니아의 그 왕이 니므롯 왕이고 그때 무너졌을 때가 니므롯 왕 88세 때 무너졌어요.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이제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아브람 49세에 아브람의 할아버지 데라의 아비 나홀이 사망했다. 나홀이 148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아브람이 요때까지 교육을 받고 50세 때쯤에서 갈대아 우르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마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렸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대아 우르까지 걸어가면 한 4개월 걸리는 그걸로 보면 1896년 아브라함이 50세 때 선지자 교육이 끝내고 갈대아 우르 가스딤 데라의 집으로 귀가했다. 혼자 가진 않았을 거고 어떤 일행이 있어서 같이 갔을 것 같아요. 자, 집으로 가서 아비 데라, 그때 당시에 120세인데 데라의 우상을 다 깨부셨다. 아비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을 고소했고 니므롯 왕을 90세 니므롯 왕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처벌해 줄 것을 고소했다. 요청했다. 법적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에 체포가 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재판장은 니므롯 왕 90세 왕이 90세일 때 그래서 판결은 데라의 세 번째 아들 아브라함 50세 또 플러스 장남 하란이 82세 두 명은 갈대아 우르 가스딤에서
3일간 용광로 화형식 준비를 한 다음에 하란이 용광로에 던져졌고, 그래서 이 하란은 82세 용광로에서 타 죽었어요. 또 아브람도 던져졌는데 아브람은 이 불타는 용광로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니므롯 왕 앞으로 걸어 나왔다. 여기 니므롯 왕이 90세일 때 데라의 셋째 아들 아브람이 하란의 셋째 딸 사레하고 혼인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살아서 나왔으니까 니므롯 왕이 아브람한테 절을 하고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아브람은 이제 자유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가 되니까 혼인했고 하란의 셋째 딸하고 혼인했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은 82세인데 나홀은 하란의 둘째 딸 밀가 41.5세하고 혼인했다. 밀가하고 혼인했어요. 또 하란의 장남은 롯이었다. 그때 당시에 롯은 43살. 자,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이 하란의 장남 롯이나 밀가나 이렇게 이스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린 걸로 봤는데 야살의 책에는 이들 나이가 43살, 그 다음에 여동생이 41.5세, 또 여동생이 사레가 40세 이렇게 해서 혼인들을 했다. 자, 하란 82세 이미 사망이 됐는데 하란의 장남 롯이 43살에 하란의 둘째 딸 밀가, 하란의 셋째 딸 사레가 40살.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혼인했고 작은 아버지예요. 또 밀가도 작은 아버지하고 혼인했고 나홀하고 혼인했어요. 밀가가 나홀하고 이렇게 혼인한 거예요. 자, 1894년 기원전 아브람 52세에 니므롯 왕이 92세 때 다시 또 꿈을 꿔가지고 꿈 해몽을 해보니까 또 다시 아브람을 살해 제거하려는 그런 니므롯 왕 때문에 다시 아브람이 긴급히 도피를 해서 도망을 갔어요. 결국 이제 찾질 못했고 이제 결국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또 이제 데라가 거길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언해서 데라가 온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우로 가스딤으로부터 탈출해서 정치적 망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망명 이주를 했다. 직선 거리로는 꽤 먼 거리인데 한 1,000km 되는데 하란에서 중간 지역에서 정착을 했다. 1,000km 되는 그 중간 지역에서 자 하란까지는 한 2달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2달 정도. 자, 아브람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체류했다. 한 3년 동안. 그 다음에 아브람이 55세에서 70세까지 사레가 45세일 때 아브람이 55세일 때 가나안 세겜에 1차 이주를 했다. 세겜 베델의 1차 이주. 그 다음에 아브람이 65세 때에 가나안 1차 이주 시에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 왕하고 시날 땅의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 간의 전쟁이 있었고 먼저 공격한 니므롯 왕이 105세인데 이때 70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했지만 패했어요. 여기는 불과 5,000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70만 명이 5,000명을 이기질 못한 거예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 지역도 엘렘 땅의 그돌라오멜 왕에게 요때까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다가 아브람이 77세 때 그때 심한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해서 조공을 바치지 못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반역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역을 했다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사는 이 사람들도 어디서 왔냐면 유프라테스 강에 거기서 온 사람들, 이주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도 셈의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시리아 지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0세, 75세까지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아비 데라를 가족을 부양했다. 5년 동안.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야호와의 명령으로 사레가 65세, 롯이 68세 가나안 이주를 해서 세겜과 베델에서 2차 영구 이주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처음 들어와서 베델로 가고 그래서 이주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살렘 땅이라는 것은 세겜, 베델 뭐 이런 쪽에 잠시 거주를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76.5세까지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남쪽으로 초지를 찾다 보니까 계속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결국은 이집트의 나일강, 이집트의 미스라임이라고 그러는데 미스라임 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까지 내려갔다. 이집트에서 1년 4개월 동안 체류를 했고 이집트 왕이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많은 재물, 가축을 줬다. 자, 사례 연율에서 이집트 왕의 이제 폐해가 생겼는데 이제 야호와께서 쳤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고 이집트 왕이 시녀의 딸 하갈 10살쯤 되는 그 시녀를 사례의 시녀로 하살했다. 줬다는 얘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6.5세, 롯이 69.5세에 많은 가축 재산들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 문제에서 왕가의 이런 폐해 때문에 파라오가 더 많은 소와 남종과 여종과 은과 금과 이런 것을 아브라함에 엄청 많이 주었고 그가 그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돌려줬다. 그리고 이제 강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은 재물들 가축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강제 출국을 당해서 베델로 다시 복귀. 직선거리 한 250km 되는데 북북동을 해서 계속 베델까지 올라왔다. 자, 베델에서 이제 너무 많은 이제 가축이 있다 보니까 초지가 부족해서 롯이 그 베델의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땅에 가서 풀을 먹이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의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한테 와서 자꾸 따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왜 너나 나나 이방인인데 왜 이 사람들 땅에 가서 말썽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결국은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왜?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초지가 부족하니까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해서 따로 떨어지자. 그래서 롯이 베델에서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했어요. 그쪽 초지가 좋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이주했어요. 남남쪽으로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했고 한 6개월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쪽 남남쪽으로 한 46km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기서 풀들을 먹였다.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 왕하고 3명의 왕들이 공격을 했는데 어딜 공격했냐면 신랄동의 바벨로니아 니므롯 왕이 118세 조공을 거부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엘람 땅의 그돌라오멜하고 연합한 3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을 했어요. 이게는 소돔과 고모라는 5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이 71세 때 포로 잡혀요. 그러니까 롯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 이주한 지 1년쯤 됐을 때요. 1년쯤 됐을 때 이제 전쟁에 나와서 포로로 잡혀갖고 아브라함이 78세에 318명 일꾼으로 구성한 아브라함 군대가 야간 추격을 해서 롯하고 포로들을 구출해서 찾아왔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인데 살렘 땅의 왕 멜기세덱 제사장 셈, 요 사람이 셈이라고 보여지고 468세 예루살렘에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포로로서 여기서 찾아온 거기서 11조를 드렸다. 살렘 땅은 세겜,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이렇게 넓은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데 홍수 이후 노아, 셈 둘째 아들 일가는 가나안을 이주했고 예루살렘 땅에서 노아의 홍수들이 통치했다. 셈은 예루살렘 땅의 제사장 살레 왕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살에서 49세 때까지 선지자 교육을 39년 동안 이 사람들한테 받았기 때문에 셈과 에베르는 서로 아브라함과 잘 아는 사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85세 사레 희녀 하갈과 혼인했다. 이 사레가 자식을 낳질 못하다 보니까 하갈을 줬어요. 그래서 하갈과 혼인했고 바로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아브라함 86세 이스마엘 출생. 자, 헤브론에 거주할 때 아브라함 99세, 사레가 89세, 롯이 92세. 헤브론의 북쪽 평지, 예루살렘 북쪽 평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이삭이 출생한다는 예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가뭄이 심해서 헤브론 북쪽 마므레 거기에서 남남서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130km 떨어진 거리에 가데스 수울 사이에 이집트 골짜기,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쪽에 가까운 이집트 골짜기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서 잠시 살았는데, 가데스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112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였고,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그 국경 근처까지 가서 야훼의 지시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북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거리에 그랄 땅으로 갔다. 그랄 땅으로. 부엘세바나 그랄 땅으로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창세기 영문판 여기는 가데스 수울 사이에 그랄과 다른 지역으로 기록을 했고, 창세기 20장의 이래는 개역 한글판에는 가데스 수울 사이를 그랄과 같은 지역으로 기록했는데, 사실 지도를 찾아보면 다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영문판 번역이 더 맞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임시 이주를 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 남서쪽으로 약 45km. 헤브론은 부엘세바 남서쪽, 또 부엘세바에서 그랄은 서북쪽으로 40km.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그랄은 40km. 부엘세바에서 헤브론은 약 45km. 자, 1847년 아브람 99세 때 사레 89세 야훼의 계시로 가족관계가 들통이 나서 많은 소, 가축, 남종, 여종이 그래서 재물을 받고 이제 그랄에서도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랄에서도.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랄에서 이삭이 출생했어요. 노아의 홍수가 난 후에 392년이 지나서 아브람이 100세일 때 그랄 땅에서 거주했을 때 약 그랄에서 한 1년 4개월을 거주했는데, 그랄 땅에서 한 1년쯤 있을 때에 이삭이 출생했다. 그러니까 요때 이삭도 7개월이면 이제 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 들어간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 이삭이 출생했다. 이삭 1살 때 그랄 땅에서 떠나서 남동쪽 40km 떨어진 부엘세바, 그때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팔레스타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팔레스타인으로 이미 이주한 것으로 추정한다. 야살의 책의 영문 번역본은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도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1843년 야살의 책 영문 번역 및 한글판에는 팔레스타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직 도시 이름이 없는 광야 부엘세바 지역으로 이해한다. 아브라함이 103세, 이삭이 3세, 젖되는 날에 잔치를 벌였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173세, 나홀이 135세 이런 조상들이 찾아왔고 또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왔어요. 아비멜렉 왕이 왔어요. 또 아주 높은 큰 조상 셈이 에베르하고 참석했다. 셈하고 에베르가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주 조상이죠. 첫 번째 1세대 조상. 이 셈도 홍수 유경험자. 홍수의 유경험자예요. 자, 1842년 언제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다시 이주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그랄 거주 1년 4개월 동안에 이삭이 출생했고 이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했다. 그 이후에 이주해서 아브라함이 105세 때에 이삭이 5살 때 이삭이 5살 때 이삭을 화살로 쏴 죽이려 한 이스마엘이 19살이에요. 19살을 추방했는데 그 전에 부엘세바에 와서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자, 아브라함이 105세에 사라가 95세, 이삭이 5살 때 이스마엘이 19세, 하갈이 39세, 이스마엘과 하갈이 추방됐다. 추방된 이후야 그 앞에 이제 화살로 쏴서 죽이려 했다고 하는 그 이유로 해서 추방이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131세일 때 1815년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21세, 이삭이 31세, 이스마엘이 45세쯤, 하갈이 65세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생존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기록이 없어요. 이때 이스마엘을 추방한 지 26년이 지났을 때 팔레스타인에서 헤브론까지 사업상 천막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위에 헤브론까지 가서 이제 목축업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축 사업이 매우 번창을 해서 헤브론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우대하고 잘 이제 퍼주로 퍼먹이는 뭐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서 가축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아브라함의 추종 일꾼이 많이 늘어났다. 결국 이렇게 많이 커지다 보니까,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184세인데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부엘세바, 아직도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영향력이 있는 그 자기 지역인데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친선 방문을 해서 아브라함과 동평화 조약을 맺었다. 동맹평화 조약을 맺었다.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와요. 자, 동일한 내용의 개인 기록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까닭은 상호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였다. 즉 이미 하나님의 간섭, 창세기 20장의 3절부터 7까지 하나님의 간섭을 체험한 바 있는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창성기가 잘 돼가고 있는 아브람, 세력이 점점 커지고 헤브론까지 아브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걸 봤을 때 아브람이 무서워서, 아브람이 두려워서 불가침 조약을 맺기 원하였다. 이 평화 조약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헤브론으로 천막 확장할 때에 팔레스타인의 부엘세바 우물을 빼준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사건을 거론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바쁜 시기에 헤브론에 가서 있을 때 부엘세바의 우물을 뺏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거론하고 아비멜렉을 나무랐다. 이렇게. 이때는 아브라함의 사업이 매우 크고 번창했던 것으로 이스마엘 45세도 이 시기에 가나안으로 이주해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근처로 이주해서 생활한 것 같다. 아브라함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같은 집은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서 목축업을 계속했다고 보여져요. 자, 브엘세바는 7 암양 새끼로 맺은 맹세를 기업하는 명칭으로 7의 운물 또는 맹세 운물이라는 뜻이다. 이후로는 브엘세바로 해서 명칭이 브엘세바로 도시 이름이 부르게 된 이유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